최근 해외에서는 한글과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팝을 필두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커지면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더 가깝게 즐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언어 문화까지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현대 언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들의 최근 10년 동안의 외국어 수강 비율이 중국어 수업이 -11%, 독일어 -20%, 일본어 수업이 -5%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어만 동일 기간 대비 65%나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비중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하지만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날로 커지는 것을 보면 한국어의 인기가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것 또한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고 한국 가수들의 해외 공연 때 외국인 팬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학습 동기가 단순한 것이 아닌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의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라는 것이 한국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어의 인기는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자유대, 함부르크대 등 6개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만들어졌으며 영국 센트럴 랭커셔 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가 만들어진 첫 해 지원자가 100명을 훨씬 넘어 학교 관계자들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인도 정부가 직접 정규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과목을 한국어로 채택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학교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어는 제2외국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네요.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인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한국 역사 교육이 추가되어 인도 학생들이 정규 과목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는데요. 한국 역사를 자연스레 배울 기회가 생겨 인도 학생들이 한국에 가지는 애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인도 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한국어 영역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는 제1외국어로 한국어를 선정했습니다. 원래 한국어는 제2외국어였지만 최근 제1외국어로 승격이 된 건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제2외국어에서 제1외국어로 승격되는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한국어는 한류의 인기를 등에 업고 불과 1년 만에 제1외국어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죠. 이제 베트남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답니다. 베트남 한국학술연구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전국 3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정규 한국어 학습자만 1만 6천 명 이상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전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칠 대학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땐 한국의 문자인 한글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에 대한 해외 반응도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문자지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전 세계 문자들의 기원에 따라 색깔별로 나타낸 이 문자 지도는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유래된 국가들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중국 각골 문자에서 유래된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인위적으로 창조된 문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한글을 말하는 건데요.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으로 창제한 우리나라의 고유 문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글이 중국을 베낀 글자다, 중국이 지시해서 만든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글은 199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로 소개하며 인터뷰 기사를 통해 한글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다루기도 했는데요. 한글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와 놀라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글자 체계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발음과 글자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한글을 보면 어떤 발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글은 모음과 자음이 구분되어 있어 글자가 더욱 직관적이고 빠르게 인식됩니다. 이는 한국어의 발음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한글은 한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그 독창성과 기능성을 독보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조합되어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교육이나 학습에 유리한 언어라는 인식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에 거주하는 찌아찌아족은 고유 언어는 있지만 기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에
역사를 포함 교육 등 기록을 남기거나 자신들의 언어를 문서로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태현 교수가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계기로 바우바우시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사정을 알고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사용을 제안하였는데요. 찌아찌아족은 부족장 회의를 거쳐 한글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찌아찌아족 사람들은 전태현 교수가 방문하기도 전에 한국과 한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한국 드라마네요. 당시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심지어 북한조차 대서특필할 정도의 이슈였는데요. 현재는 정규 한국어 학당은 철수했지만 현지 학생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계속해서 한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날로 치솟는 한국어의 해외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